오늘부터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 방지를 위한 워크숍이 열릴 예정입니다. 뉴저지 펠팍타운이 처음으로 한국어 통역사를 채용하고 통역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SAT 한국어 과목 응시자가 급감하면서 폐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사 치약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돼 전량 리콜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영주권자나 주재원은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포사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한국 시각으로 28일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동포사회에선 법 적용 대상 기관이나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대상 목록에는 재외 동포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는 상황.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외교부 차원의 지침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법 적용 판례가 없어 동포사회에 대한 정확한 적용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하고 반드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그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좀 판례라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 같은 것이 좀 더 나오기를 갖다 지금 기다리고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우선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주재원, 공직자, 유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또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은 4만 개가 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외동포재단, 중앙선관위 등 재외동포사회와 연관이 있는 곳도 다수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 방지를 위한 워크숍이 오는 4일 열립니다.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한 정보 부족으로 이민자들은 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퀸즈 검찰청이 공동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보현 기자입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언제나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이민자들.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범죄 방지 워크숍이 오는 4일 오후 3시 플러싱 KCS 본관에서 개최됩니다. 9년째 퀸즈 검찰청에 근무 중인 이명재 검사는 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한인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회로 이제 아웃리치 마인셋으로 KCS와 함께 파트너십하면서 이제 한인 이민자분들 중에서 피해자분들이 계시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퀸즈 검찰청 이민자사업국과 KCS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한인사회 봉사단체 협의회가 후원하며 퀸즈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한인 노인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각종 범죄 예방법과 유형 등을 소개하게 됩니다. We want the community members to know that anyone who is a victim of a crime, it does not matter what their immigration status is, what language, what culture they are from, the Queens District Attorney's Office is available to help. 이번 워크숍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KCS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타운 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펠팍타운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통역사를 채용하고 어제 정식 통역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타운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의회가 어제 정식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뉴저지 타운 중 의회 차원의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은 팰리세이즈 파크이 최초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의회가 채용한 통역사 김정인 씨는 한인을 위해 주민과 시장, 시의원들의 발언을 한국어와 영어로 통역해 회의 진행을 도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부터 한인 주민들이 의회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의견 개진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성과입니다. 특히 지난달 의회에서 한인 유권자협의회가 한국어 동시 통역 서비스를 스스로 준비하는 등 열의를 보인 점이 의회 변화의 동기가 됐습니다. 회의에서 한인 유권자협의회 측 역시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안건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참석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SAT 한국어 과목 응시자가 급감하면서 폐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AT 한국어가 대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립교 한국어반 개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27일 발표한 SAT 한국어 응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아시안 언어보다 훨씬 가파르게 감소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SAT 한국어 시험 응시생은 1,891명으로 지난 2009년 4,625명에 비해 59%나 급감했습니다. 1997년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2007년 4,000명을 돌파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 최고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뉴욕, 뉴저지주의 한국어 시험 응시는 매우 저조해 뉴욕의 경우 SAT 과목 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 2만여 명의 단 0.2%인 60명만이 한국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31명이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1,183명이 한국어 시험을 치러 전국 한국어 시험 응시자의 62.5%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SAT 한국어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대학 진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한국어 시험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교 한국어반 개설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의 굶주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음식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교들이 교내 식량 배급소를 늘리고 있습니다. 27일 뉴저지 스포트라이트는 재학생들을 위한 식량 배급소를 운영하는 대학 캠퍼스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등 기존 학생들을 위한 식량 배급소를 운영하고 있는 뉴저지 5개 대학에 이어 러커스대 뉴 브론스윅 캠퍼스도 이번 학기부터 식량 배급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은 현재까지 30명가량의 학생이 러커스대 식량 배급소를 이용했는데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뉴저지에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커스 대학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정기적인 식사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다음 달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저지 기아방지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뉴저지 주민의 13%가 경제 또는 사회적 이유로 충분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의 20에서 30%가 지난 30일간 굶주림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굶주리는 대학생이 이처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등록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 후 학교로 돌아오는 고학생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사 치약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돼 전량 리콜되고 있습니다. 금지된 물질이지만 치약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당 회사의 말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된 리콜 대상 치약은 아침에 상쾌한 송염 일종으로 한인마트들은 27일 즉시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진열대에서 전량 철수시켰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심상배 대표이사 명의의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날 리콜 조치된 11종 제품에는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 이소티아졸리논이 0.0022에서 0.0044 ppm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최고 15 ppm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마트 관계자들은 현재 도매상과 반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최대의 기차역으로 새롭게 단장될 맨해튼 모니헨역이 공개됐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최첨단 시설과 편리한 부대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그랜 센트럴역보다 큰 뉴욕시에서 가장 큰 초현대식 기차역이 들어섭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7일 맨해튼 31에서 33 스트리트 8에서 9 애비뉴에 위치한 중앙우체국인 폴리 빌딩을 펜스테이션과 연결하는 재개발업체의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중앙우체국의 9 애비뉴 쪽 70만 스퀘어피트는 식당가와 소매업소,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만 스퀘어피트에는 기차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우체국도 그대로 위치하게 됩니다. 모니헨역을 엠트랙 기차역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엠트랙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일부를 옮겨오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모니헨역 천장은 10층 건물 높이인 92피트로 확장됐고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USB 및 랩탑 충전소, 실시간 기차 운행 알람 서비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펜스테이션에 있는 1, 2, 3번 AC2 노선 전철역은 그대로 위치하면서 새 단장을 거쳐 모니헨역과 지하를 통해 연결됩니다. 160억 달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공사는 세계 대형 개발업체가 맡게 되는데 향후 소매업소 렌트 및 광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들 업체가 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이번 가을부터 시작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마일 이하로 서행하는 자동차들 아예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경우도 많죠. 뉴욕시 출퇴근길의 모습입니다. 뉴욕시가 전국에서 평균 통근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도시는 뉴욕시로 편도 평균 37.4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뉴저지, 뉴아크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통근 시간이 각각 평균 36.3분과 34.8분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랭크됐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별로는 브롱스가 44.8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퀸즈가 43.7분으로 뒤를 이었으며 스테튼 아일랜드가 43.5분, 브루클린이 42.2분, 맨해튼 31.8분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브루클린이 62.2%로 가장 높았고 스테튼 아일랜드가 30.7%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맨해튼은 59.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20.5%는 걸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맨해튼 거주민들은 근거리에 직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대중교통이 불편한 스테튼 아일랜드 지역 주민들은 63.6%가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11월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오늘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오늘 한인사회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노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 LA 한인타운 곳곳에서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유권자 등록 막판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날로 지정돼
여러 기관과 단체의 봉사자들이 거리로 나와 유권자 등록을 적극 독려하는 날입니다. 한미연합회와 LA 한인회를 비롯한 11개의 여러 한인 단체들이 연합하고 한인타운 내에 위치한 랄프스 마켓 2곳과 한남체인, 시티센터, 그리고 갤러리아 마켓 등 부스를 마련해 유권자 등록과 함께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역시 미국은 투표를 해야 그 인원수를 파악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유권자 등록을 필히 하시고 또 옛날과는 달라서 지금 이제 한글 투표도 오니까 와서 집에서도 투표장에 안 가고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옛날 생각 마시고 유권자 등록하시면은 집에 와서 다 할 수가 있고 이 후보자의 인포메이션도 다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말고 한 3분 4분이면 되니까 유권자 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 LA 한인 축제에서 약 200명의 유권자 등록을 이끈 데 힘입어 오늘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서도 많은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난 전혀 몰랐는데 예전엔 이걸 보고 이제 편리하니까 하게 된 거지. 네. 오는 11월 8일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24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LA 주민은 총 23개의 발의안 찬반 투표도 진행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근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 유권자는 약 3만 7천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미등록 또는 재등록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인 사회 곳곳에서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라도 한인들의 많은 참여가 절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혼 남녀에 대한 결혼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짜 애인을 구하고 부모님께 소개하기도 합니다. 조경 디자이너로 일하는 27살 리첸시 씨. 얼마 뒤 고향 방문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상품 목록에는 물건이 아니라 남성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Oh, so many options. If I'm lucky to really find someone that not so weird. 그녀가 사려는 건 바로 가짜 남자친구. 부모님의 결혼 독촉이 부쩍 심해지자 가짜 남자친구를 대여해 집에 데려가기로 한 겁니다. 那我们需要准备讨论一下我们下礼拜就做什么就是我们先开始吧 가짜 남자친구를 대여하는 비용은 우리 돈 17만 원부터 시작해 많게는 170만 원 이상. 함께 쇼핑을 하거나 손잡기, 뽀뽀하기 같은 애정행위를 요구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If a man goes all the way with a woman because she demands it and then takes her money,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선 가짜 애인 대여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혼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가짜 남자친구, 여자친구까지 만드는 겁니다. 父母觉得你这个年龄应该结婚了，然后你的朋友觉得说你这个年纪你应该找男朋友了，对吧？但是我觉得这个完全应该是 결혼을 의무와 효도로 여기는 부모 세대와 나이에 쫓겨하는 결혼 대신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자녀 세대. 세대 갈등이 빚어낸 가짜 애인 대여 사업이 그 틈을 메울지 더 벌릴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7일 오전 브롱스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킹스브리지 티벳 애비뉴 인근 웨스트 234 스트리트선상 2층 주택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제조소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제외한국문화원이 비리문화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문화원의 경우 초대 원장부터 4대 원장까지 전부 비리로 처벌을 받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태국, 폴란드 등 29개 제외문화원에서 최근 4년 동안 11건의 친인척 채용 비리, 재정관리 부실, 횡령 등이 불거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27일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에 본사를 둔 훈제 연어회사 매트키스크 스모커하우스 생산 공장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 애틀랜틱 스모크스 셀먼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9월 6일에서 16일 제조된 제품으로 뉴욕시와 커네티컷 일대 소매점과 레스토랑 등에 납품됐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먹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리콜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이 27일 지난해 퀸즈 라과디아 공항에서 일어난 20대 한인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한인 사회에 재차 사과하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공항 안전 이용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주선한 이번 워크숍에는 로버트 더피 디렉터가 직접 참석해 사과하고 성추행 사건 이후 공항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이후 여성 승객은 여성 직원이, 남성 승객은 남성 직원이 몸수색을 맡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피해자를 가늠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이러한 충격이 해결은 고사하고 아직까지도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치약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소비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치약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제조 생산한 제품인데 한양마트를 비롯해서 일부 한인마트에서도 판매되는 제품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던 제품인데요. 송염이라는 이름의 치약들을 살펴보면 송염 청아단 치약, 송염 명작 소금 치약, 송염 오복 치약, 그리고 메디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치약이 있는데 총 11개 제품들로 알려졌습니다. 이 치약들의 문구를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뿌리 약재에서 추출한 친환경 치약, 솔잎 추출물에 녹여 캡슐화시킨 치약, 질 좋기로 소문난 신안 앞바다 소금물을 90도로 구워 만든 치약, 이렇게들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모두 거짓이었고 첨가하지 말아야 할 가습 살균제 화학품들을 넣었습니다. 가습 살균제가 화학적 용어로는 약자로 말씀드리면 CMIT와 MIT라는 것인데 이 제품을 치약에서는 넣어서는 안 되는 화학 제품입니다.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 측은 이러한 화학품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첨가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 국가보다 더 적은 소량을 첨가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러한 화학 제품들을 첨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아모레 퍼시픽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측의 횡설수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키지 않고 칫솔질을 한 후에 물로 잘 헹궈내면 된다.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는 또 납품업체가 원료를 납품했는데 그러한 화학품이 들어간 줄 몰랐다. 이 또한 말이 되는 얘기인지 혼동스럽습니다. 정부의 관계부처 역시 이러한 제품이 십수년간 생산 판매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모레 퍼시픽의 송염 치약이나 메르딘 치약을 사용해온 소비자들이 어떤 증세로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이 또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나타나는 증세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당연히 나몰라라 할 것입니다.
근데 또 걱정이 있습니다. 살균제 화학 제품이 치약만이 아니라 비누를 비롯해서 샴푸와 물티슈, 세척제를 생산하는 애경과 코리아나 화장품에도 납품이 됐다고 하니 뉴욕 소비자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 당국의 조서만 믿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동포사회에서도 이러한 치약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동포사회 차원에서라도 진상을 밝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번 주 계속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가끔 가랑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리겠으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